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재정적인 걱정을 합니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노후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같은 고민이죠. 하지만 3억짜리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집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택연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3억짜리 집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50대, 60대가 되면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주택연금이 과연 현실적인 노후 준비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3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연금이 왜 노후 준비에 좋은 선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노후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집을 팔지 않아도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집의 가치가 평가되고 그에 따라 월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주고, 한번 신청하면 평생 동안 지급된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두 번째, 3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 자, 그럼 3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나이와 집의 평가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기준으로 3억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지는데요. 만 70세가 되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증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변동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평생 거주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금 혜택도 큽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걱정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받은 연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집 공시지가와 소유권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집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집을 처분하기 어렵고 상속을 고려할 때도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만큼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주택연금의 한계는 무엇인가? 주택연금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대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상속할 자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사용하면 집을 상속할 수 없거나 남은 채무를 상속인이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받는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나이를 높이는 전략. 주택연금에서 매달 받는 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신청하는 것보다 만 70세에 신청하면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대 수명이 짧아질수록 한 달에 지급받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시, 만 60세에 신청할 경우 3억짜리 집 기준으로 매달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 70세에 신청하면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신청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함께 신청. 주택연금은 부부 공동 명의로 신청할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략.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함께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연령 차이가 있다면 나이가 많은 배우자 기준으로 신청하면 월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략. 주택연금 신청 전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 연금 금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연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5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자녀 상속을 고려할 경우.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택 소유권이 연금 대출 기관의 담보로 잡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장기적으로 받으면 상속 시 주택을 물려주지 못하거나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미래 재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가치 상승 기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지금 낮은 가치로 고정된 연금액을 받는 것보다 미래의 주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 이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다른 자산 활용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노후 대책이 충분할 때. 충분한 연금이나 저축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면서도 다른 노후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자산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 가치가 낮을 경우. 주택연금은 주택 가치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을 경우 월 수령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택 가격이 낮거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액이 필요하지만 주택의 가치가 낮으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금융상품이나 자산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기 이사 계획이 있을 때. 주택연금은 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연금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수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주택연금 대신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훌륭한 선택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 자금 확보 방법. 주택연금을 통해 받는 월 지급액이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을 함께 운영하면 주택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예금, 투자 펀드 등 자산 증식이 가능한 금융상품의 일부 자금을 분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영목이지 대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조합하면 더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외에 다른 자산 활용 방안. 주택 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대 가능한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 수익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주식을 일정 부분 매각하여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자동차, 귀금속, 예술품과 같은 유동화 가능한 자산을 활용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입니다. 주택연금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긴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비상저축 계좌를 만들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분량의 생활비를 저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적금을 활용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비상 자금을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재정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활용 전략.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주택을 임대하거나 일부를 전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 공간을 셰어하우스 형태로 임대하거나 빈 방을 단기 임대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월 생활비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임대 수익을 결합하면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족한 자금 보충을 위한 추가 일자리. 많은 은퇴자들이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과 지식을 살려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파트타임 근로를 통해 추가로 충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일자리나 원격 근무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사나 주택의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후 이사를 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 시 주택연금 중단 여부 확인. 주택연금은 가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유지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고려할 경우 주택연금이 중단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계속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처법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체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주택의 종류와 거주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 주택 마련 시 주택연금 승계 가능성. 만약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주택연금을 새로운 주택에 승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가치나 거주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처법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새롭게 구입할 주택이 주택연금 승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이 기존 주택과 비슷한 가치이거나 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할 때 승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사 시 주택연금 해지 후 대체 자금 마련. 이사를 하면서 주택연금을 중단하거나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연금 해지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공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연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처법 주택연금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대체 자금 마련 방안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각 대금을 활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할 주택의 구매 비용이나 이사 비용도 함께 고려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사 후 임대 수익 활용. 이사를 하면서 새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임대 가능한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현재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어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주택연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주택연금과 함께 임대 수익을 결합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이 아닌 다른 소유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 후 주택연금 재가입.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이사한 후에도 새로운 주택에서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주택의 가치와 주택연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한 후 새로운 주택의 가치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재가입을 통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이사 후 새롭게 구입한 주택이 주택연금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승계를 통한 연금 유지, 임대 수익을 활용한 생활비, 보충 또는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등 여러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연금 신청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주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택연금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이주 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연금이 중단되거나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 유지 가능성 확인.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해외 이주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해외 이주 후에도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해외에 잠시 거주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매도 후 자산 활용. 해외 이주를 계획하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한다면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그 매각 대금을 해외 이주 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개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주택 매각 시 매각 금액의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 대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자산을 마련하는 등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택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외 자산 및 금융상품 활용. 해외 이주 후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의 자산 관리와 금융상품 활용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금융상품이나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이주 전 국내 자산을 정리하고 이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이전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에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금융제도와 투자 상품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금융 규제나 세금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산을 이전하는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택 임대 후 연금 중단 방지. 해외 이주를 계획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면서 얻는 임대 수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임대 수익으로 생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택연금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연금 대신 임대 수익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대신 임대 수익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택을 유지하면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 이주 후 주택연금 재가입. 해외 이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돌아온 후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재가입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에서 돌아온 후 다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가입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재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